잠옷 입은 둘. 저 때문에 왔단다. 이건 이거- 내가 써달라고 하지 않았어. 이건 절대 내가 써달라고 하지 않았다. 아 그럼. 이건 자작아니다. 이건 자작 아니고. 귀엽게 실이 저렇게 해주셨더라고 우리 언니가.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그 2학년 1학기가 지나가가지고 2학년 이제 2학기 부분에 해당하는 생물 파트를 먼저 좀 다뤄볼게. 그 전에 식물과 에너지는 식물이 어떻게 양분을 만들어서 스스로 만들어서 하느냐였지. 그래서 걔는 스스로 만들잖아, 양분을. 그죠? 그래서 식물을 우리는 무슨 영양생물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독립적으로 지들 혼자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물은 평소. 그치. 동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네요.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스스로 만들어낸 얘네들의 양분들을 끼니 때마다 먹고 살아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정속계열 생물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이 단원에서는 자, 동물과 에너지라고 하는 단원이지. 약간 느낌이 어떤 필이 오냐면, 그래, 어떻게 동물이 먹고, 그죠? 이 양분들을 먹었다면 우리 혹시 심장 알죠? 심장이 열심히 순환을 잘 해줘야, 그죠? 심장이 쉽게 말하면 차로 말하면 엔진이잖아. 그 엔진이 만약 멈춰버리면 자동차가 구동되지가 않겠죠. 심장이 멈춘 순간이 우리가 죽는 순간이겠죠. 물론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정의를 다양하게 내리긴 하지만 생물에서. 근데 아무튼 이 동물과 에너지 단원에서 양분을 만약 먹었다면 그 양분들을 어떻게 소화시켜서, 그지? 소화는 불 끈다라고도 얘기를 했겠지만 초등학교 때는 어떤 식으로 큰 사이즈의 양분을, 자 여러분 우리가 먹었던 녹말이요, 밥이요, 겁나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유문해요, 밥털이. 그죠? 밥털 유문한데 이 밥털 유문한 거보다 훨씬 세포가 작고, 그죠? 밥털은 요만큼이나 큰 거야, 밥털. 그죠? 이게 세포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인데, 이 세포로 이런 영양소들이 들어가서 세포에서 쓸 수 있는 화폐로 바꿔줘야지만 생존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밥털은 너무 큰데, 그죠? 세포는 너무 작아. 그 밥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서 사용이 가능한 형태의 밥털을 구성하게 하는 더 작은 입자들 있겠죠. 밥털을 구성하는 더 작은 입자들 형태로 쪼개 가지고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가 필요한 거지. 작게끔. 그죠? 그 과정이 소화인 거야. 열심히 우리가 밥 먹잖아? 그럼 이가 열심히 씹잖아? 그지? 초등학교 때도 그거 배웠죠? 그죠? 이가 열심히 씹어주고 침이 쫙 나와주고, 그죠? 그래서 이 큰 사이즈의 양분들을 작은 사이즈, 우리 세포로 소화가 가능한 작은 사이즈, 이걸 이제 조금 생물학적인 어떤 화학적인 의미로 작은 분자라고 하겠죠. 작은 분자로 쪼개는 과정이 소화고, 소화된 다음에 어디를 거쳐서 혈관을 통해서 그죠? 심장의 펌핑스에 의해서 뭘 하겠습니까? 순환을 하겠죠. 그죠? 혈액이 돌고 돌아서 이제 계속 돌면서 하트 돌아갔고 들어오고, 돌아갔고 다시 들어오고, 돌아갔고 다시 들어오고. 이게 심장이라면 그 도는 과정에서 조직세포들에게 이렇게 혈관을 통해 줄 거 주고, 오케이? 이 조직세포에서 받았던 노폐물도 받아다가, 오케이? 또 계속 돌면서 우연찮게 너는 이제 배설기관이네? 그래서 돌면서 배설기관에 뿅 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버린 장소로 항상 한 번씩 필터 작용을 거치면서 버려지게끔 되는 거야. 이해된가? 오케이? 그리고 배설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숨쉬느라고 하는 건 심장이 계속적으로 펌핑을 해줘야 되는 일도 물론 있겠지만, 그지? 근데 만약 우리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죽잖아요. 그죠? 산소가 왜 필요하냐면, 아마 전에 제가 식물과 에너지 하면서, 그죠? 식물이 뭐 한다? 그치? 식물만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다 호흡을 한다. 호흡이 단순하게 어떤 기체 교환이 아니라고 했었죠. 오케이? 뭐 하는 거였어요? 어떤 거 하는 거였어? 호흡이라는 거. 생물에서 말하는 호흡이라고 하는 거? 뭘까? 에너지 운반하는 거? 생물에서 말하는 호흡은? 바꾸는 거. 바꾸는 거. 녹말.
녹말을 설탕. 아니. 녹말을 설탕으로 바꾸는 것은 이게 세포, 그러니까 식물이 저장됐던 녹말을 밤 사이에, 그지? 밤 사이에 바꿔서 사이즈가 작은 형태로 바꿔갖고 이제 운반을 열이 저리 열이 뿅뿅뿅 운반을 시키게끔 하게 한 거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바꾸는 것은 이제 우리가 돈을 벌었다고요. 식물이 열심히 광합성이라는 걸 통해서 돈을 벌었어. 근데 그 번 돈이 뭐야? 달러야. 근데 우리나라인데 달러를 받을 수 있다? 못 봐.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사장님 한국 돈 받아요. 그래서 한국 돈을 바꿔주세요. 해서 한국 돈을 바꾸는 과정인 거지. 호흡이라는 거. 어떻게? 모든 조직 세포 내에서 무엇을? 영양분을, 영양소를. 이건 이제 식물을 빛에서 얘기하자면 뭐였어? 포도당을. 기억나죠? 얘가 산소를 바탕으로. 맞죠? 그죠? 세포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의 생명활동? 에너지. 그렇지.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꿔야지만 내보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영양소가 하필이면 포도당이나 또는 우리가 오늘 동물 하면서 얘기할 거야. 포도당만 있는 게 아니고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다 보니까 이 포도당 또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예요. 또 지방산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얘는 지방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얘가 CHO 이렇게 있고 얘는 CHON 이렇게 있고 얘가 CHO 있어요. 구성된 원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연료들을 오케이? 이게 쉽게 말하면 달러야. 달러, 엔화, 그죠? 중국, 하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는 거지. 그지? 이때 산소랑 기체가 꼭 필요해.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적게 만들어서 이 화폐로 바꾸는 게. 오케이? 그래서 산소가 항상 공급되어야지만 이렇게 세포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에서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C, HO, C가 뭔데요? 탄소, 그죠? H가 뭔데요? 수소, O가 뭔데요? 탄소, 그죠? 하필이면 공통소를 CHO라고 하는 원소들을 갖고 있다 보니, 그죠? 이산화탄소와 뭐 물이라고 하는 막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화학적인 결합 분자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노폐물이 생기겠죠. 이것들이 만들어져서 바깥으로 나가지게 되더라. 그래서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네. 오케이? 마치 숨쉬는 거와 똑같네 라고 하여서 호흡이라고 하는 개념을 붙여놓은 것 뿐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뭘 하는 거다? 세포에서 사용 가능한 화폐로 생명활동 에너지로 만드는 거다. 그치? 모든 생명체가 일을 해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항상 모든 조직 세포에서 동물의 모든 조직 세포에서도 이 일을 항상 해줘야 하니까 그치? 소화기관에서 열심히 아주 작은 형태들로 쪼개져 가지고 작아진 영양소들을 혈관에 실어서 얘를 작은 크기로 소화됐던 이 영양소들을 혈관에 실려서 심장을 거쳐서 온몸으로 이렇게 모든 각각의 조직 세포들에게 공급을 해주면서 더불어서 어디? 이렇게 호흡계라고 하는 게 있어. 호흡계. 혹시 폐포 알아요? 네. 폐 안에 폐포라고 하는 아주 많은 그 조그만한 그 공기 주머니들이 많이 달려있거든요. 그럼 호흡기 하면서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폐 안에, 그러니까 코에서부터 연결된 기관지들이 있고 폐들이 각각 있는데, 오케이? 그 상태 안에 이제 호흡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슥슥 지나가면서, 오케이? 혈관이라고 하는 혈액이 이렇게 호흡기를 구성하고 있는 폐포라고 하는 작은 주머니로 지나가면서 이때 기체 교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산소라는 기체가 바깥에서는 많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적은 곳 쪽으로 자연스럽게 실려 들어오는 거고 크게 아웃라인을 먼저 잡아주는 거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될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를 배우는데 큰 라인, 숲을 먼저 그리고 디테일 하나하나씩을 배우게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호흡기에서 산소가 이렇게 확산돼서 들어올 거고 돼요? 오케이? 산소가 이렇게 확산돼서 들어오고 그리고 항상 모든 조직 세포를 거치면서 늘 많이 만들어졌던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저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버려줘야지.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이렇게 폐에 실려서 바깥으로 내보내서 아웃 시켜주는 거지. 이렇게 너 나가고 너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돼요? O2는 항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겨, 얘는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겨. 그래서 후 하고 CO2는 나와야 되는 거고 아웃, 그죠? 항상 공기 중에 많았던 O2는 안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 인. 어끼도키. 자, 그래서 계속 돌면서 또 여기서 받았던 노폐물들을 배설기에 버려주는 거. 우리의 목적은 뭘 배우는 거다. 그래, 동물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소화를 시키고 순환계 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있고 돼요? 그리고 숨은 어떻게 쉬고 그리고 노폐물이 어떤 식으로 버려질 수 있는지 를 얘기하려 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게 동물이 어떤 식으로 이런 4개의 기관, 물론 4개의 기관계만 있는 건 아니야. 4개의 각각의 기관계를 거치면서 어떤 식의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지를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식물도 가장 채소 단위가 세포였던 것처럼 동물도 가장 채소 단위가 세포잖아요. 동물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세포에서부터 동물의 어떤 스텝 바이 스텝의 구성 단계가 먼저 나오거든요. 우리가 저 큰 형태를 배울 건데 그 큰 형태 중에 132쪽 한번 봐봐. 자, 이건 큰 그림을 먼저 그려드렸고 132쪽을 한번 봐보면 거기 132쪽 맨 위쪽에 동물의 구성 단계에서 나오지요. 예. 예, 동물의 구성 단계. 당연히 동물도 제일 구성의 기본은 뭐로 이루어졌다? 세포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배웠을지 모르겠어. 식물의 구성 단계와 동물의 구성 단계의 차이점. 안 배웠나? 구성관계요. 구성 단계. 우리는 세포 하나로 이루어졌나? 아니요. 식물도 세포 하나인가? 아니지, 세포 여러 개지. 그지? 세포가 여러 개인데 그 여러 개의 세포들 중에 기관 그 구조가 다르다. 그죠? 가장 이제 같은 그지? 식물은 뭐가 빠져 있는. 맞아. 그거. 맞아. 우리 최근에 배웠었던 잎, 식물의 잎, 그죠? 식물의 잎은 겉에서 보면 깻잎처럼 이렇게 이렇게 관이 이렇게 다발로 쭉 지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를 딱 자르게 되면, 그죠? 이 단면에서 잎의 앞면, 햇빛을 받는 앞면, 그죠? 햇빛을 받는 앞면들이고 햇빛을 받지 않는 뒷면 있겠지. 앞면 그리고 뒷면, 맞죠? 오케이? 예. 그리고 이 앞면과 뒷면은 햇빛들이 빼곡히 배열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연옥체들이 빼곡히 있는 세포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파 표피는 녹색이진 않잖아요. 양파는 녹색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안쪽에 배치되어 있는 누가 있냐면 이렇게 엽록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빼곡히 배열되어 있는 조직들이 있었었고요. 맞죠? 엉성하게 배열되어 있는 조직들이 있었었죠. 그러면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이런 세포들이 모여있는 것들을 우리는 세포들의 모임을 뭐라 하냐면 조직이라 해. 오케이? 비슷한 기능을 수행해주는 세포들이 모여있으면 우리 그걸 조직이라고 해. 그죠? 그리고 같은 기능을 해주는 조직이 모여있으면 세트에서 조직계라고 해. 식물은 조직계가 된다라고 얘기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그리고 이런 조직계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 예를 들자면 얘도 표피에 해당하는 표피세포가 있으면, 오케이? 표피세포가 있으면 이 표피세포들이 여러 개가 쭈르르 모여있기 때문에 표피 조직이 되는 거고, 이거 세포 하나인데 걔네들이 여러 개가 모여있으면 표피 조직이 되는 거고. 돼요? 네. 왜냐면 같은 기능의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 된댔으니까. 근데 그 조직들 중에서 일부는 입의 뒷면에 우리 증산작용 배웠던 기억나죠? 네. 그래서 증산작용을 수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마주보고 있는 안쪽에 세포벽이 두꺼운 아이가 있었죠? 예. 그리고 엽록체 갖고 있는 아이가 있으셔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 무슨 세포라고 했었습니까? 알공변 세포. 그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엽록체가 없는 표피세포들과 그것들의 표피 조직과 공변세포들이 합쳐지게 되면 우리는 그 무슨 조직계라고 하냐면, 자, 여러 조직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죠? 조직계가 되겠지. 돼요? 예. 그래서 조직계
각각 기능이 다른 조직계 돼요? 그리고 물관, 체관 기억납니까? 네. 그죠?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안쪽으로 물관이 있고 바깥쪽으로는 체관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이 바깥쪽으로 있던 체관들이 햇빛을 받는 아래면으로 가고 그죠? 햇빛을 안 받는 이 안쪽에 윗면으로 이렇게 배치된 물관들이 위로 이렇게 돼가지고 연결되어 이렇게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딱 잘랐더니 위쪽은 굵은 물관세포들 맞죠? 네. 아래쪽은 이거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체관세포들 그죠? 그래서 체관세포들 여기 물관세포들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뭐라 할까? 체관세포들이 모여있는 체관조직 물관세포들이 모여있는 물관조직 그죠? 물관세포들이 모여있는 물관조직들 얘를 다른 말로 물관에 해당하는 통도조직이라고 하고 통로조직처럼 체관에 해당하는 통도조직이라고 해요. 돼요? 그러면 통로조직 기능이 다른 얘는 물관 무기형분 이동한 통로이고 체관은 유기형분 이동한 통로니까 그죠? 체관은 유기형분 이동해 물관은 물과 무기형분 이동해 여튼 그럼 각각의 서로 다른 어떤 조직이 모여있겠네? 그럼 얘네들도 세트로 뭐가 되겠어? 조직계. 그렇지 조직계. 근데 어떤 조직계? 얘네들과 이름이 다르겠지. 그래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계는 딱 3개야. 동물은 조직계가 있을까 없을까? 동물은 조직계가 없어. 맞아. 동물은 조직계가 없고 식물만 조직계가 있어. 자, 동물은 어떻게 되냐면 동물도 같은 일의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 돼.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식물은 조직계가 있었지만 동물은 조직계 대신에 기관을 형성하게 돼. 그리고 대신에 여러 각각의 기관, 그러니까 하나의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있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동물 얘기하고 있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들은 5개가 있어. 호흡. 자, 일단은 동물 몸에 존재하는 조직으로는 일단 근육세포들이 모여서 근육을 만들어주는 근육 조직도 있겠지. 근육 조직. 그 다음 전선처럼 정보를 야 저기서 이렇게 하래 쭈르르륵 정보를 훌룩 보내주고 원위치가 되는 훌룩 보내주고 원위치가 되는 신경조직이 있을 거야. 근육조직, 신경조직. 오키도키. 근육조직, 신경조직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존재하냐면 결합조직이라고 해서 세포 조직들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그래서 세포들이 모였는데 있는 어떤 양분을 흐르게끔 해준다거나 그 사이를 완충을 시켜주는 혈액에 해당하는 게 결합조직이야. 힘줄, 인대, 그지? 왜? 이 뼈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하려면 인대가 있어줘야 안 닳아질 거잖아. 그래서 인대나 힘줄 같은 아이들이 지지지탱의 역할을 해주는 결합조직이야. 근육조직, 신경조직, 결합조직.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기억이 안 난다. 상피조직. 자, 피부세포는 겉으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피부에 해당하는 그런 외부 얇은 한 층의 세포들이 모여서 상피층을 이루고 돼. 이 상피 조직을 우리 피부라고 해. 이렇게 4개의 조직이고 그 4개의 조직들이 각각 모여서 하나의 기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위나 심장, 소화를 담당해주는 위 또는 뭐 소화를 담당해주는 소장, 오케이? 또 순환을 담당해주는 심장, 오케이? 그 다음 공기 마시고 후 내보내는 이런 호흡과 관련된 기관들. 조직계 대신에 기관이 있는 거야. 대신에 그런 여러 비슷한 기능을 수행해주는 기관들이 세트로 묶어서 기관. 입, 그렇지. 식도, 위, 소장, 주변의 대장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항문 이렇게까지. 그리고 실제 여기로는 음식물이 실제 지나다녀. 오케이, 음식물이 실제 지나다니는 길이긴 한데 여기는 간, 쓸개, 여기 사이에 이자 이런 식으로. 간이나 쓸개나 이자. 음식물이 실제 여긴 지나다니진 않지만 소화에 담당된 일을 해주니까 같은 기능의 기관들이 모여서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화를 담당해주는 일을 하네? 그러면 소화계라고 하는 소화기관계가 되는 거지. 오케이? 동물한테는 조직계가 없고, 그죠? 조직계가 없고, 얘가 있는 기관계가. 오케이? 그런데 통합을 해보자. 동물은 이래.
근데 식물은 아래와처럼 뭐가 있다고? 조직계가 있다. 식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계는 크게 세 종류. 이름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기억해놓으면 아주 좋단다. 자, 일단 식물에게 광합성을 한다는 건 그죠? 제일 학생들에게 짜증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야? 학생의 기본이 뭐야? 공부 아니야? 막 이런 꼰대스러운 멘트들 많이 하시잖아 어른들이. 그죠? 기본이다. 왜냐면 식물은 광합성을 한다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 왜냐면 그 광합성을 안 하면 양분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광합성을 하게 하는 염록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조직과 이 조직은 얘는 매우 빼곡히 질서 정연하게 있어요. 그래서 책상 조직이라고 하고요. 네? 얘는 약간 엉성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면 조직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엉성하다. 스펀지처럼 구멍이 약간 흉흉 뚫려 있다. 그걸 해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상과 해면 조직 둘을 합쳐서 광합성에 관련된 일을 해주잖아요. 얘는. 광합성이. 그죠? 광합성. 그래서 얘는 식물에게 양분을 만들게 하는 기본이에요. 학생의 기본은 공부. 식물의 기본은 광합성. 이런 것처럼 광합성에 관련된 일을 해주니까 이는 기본 조직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 당연히 표피 조직에 해당하는 표피 세포들이 모여서 이런 일들을 해주니까 얘네들은 표피 조직계가 되겠지. 이름 똑같이 그대로 따서 표피 세포, 표피 조직, 공변 세포 세트까지 해서 표피 조직계. 그 다음 얘네는 뭘까요? 물관과 체관이라는 관들이 세트로 묶어져서 만들어진 관이니까 무슨 조직계? 맞아요. 관. 꽃이 다발로 있으면 꽃다발이라고 하죠. 관다발. 그렇죠. 맞아요. 관이 세트로 다발로 있으니까 물관과 체관이 세트로 있으니까 관다발 조직계라고 합니다. 돼요? 대박. 그래서 식물에게 존재하는 조직계는 3개.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 표피 조직계. 얘네들이 만약 언급이 됐는데 막 1번부터 5번까지 막 같은 어떤 동일한 개체 안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이라고 만약 물어봤다면, 그죠? 물관하고 그 다음에 막 공변세포, 그 다음 막 꽃, 열매 섞어놓고 거기다 막 심장하면 너무 문제가 쉽지, 그지? 왜냐면 심장은 식물한테 없으니까, 그지? 근데 막 동물 구성하게 놔두고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표피 조직계 이러면 뭐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류들 이름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식물들이 이렇게 조직계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고, 기관이 되는 거고, 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관은 크게는 2개로 나눠. 본인들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기관, 본인의 생장, 개체, 식물의 개체 생존에 꼭 필요한 영양기관, 오케이? 그리고 이세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 생식기관, 오케이? 영양기관 같은 경우는 뿌리, 줄기, 잎 있고요. 그죠? 잎 광합성 해야죠. 줄기 이동시켜야죠. 뿌리 물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체 식물을 지지탱해야 되고, 얘는 호흡도 할 거고, 그죠? 그다음 식물의 자손을 만들어내는 거 가장 기본이죠. 식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이세를 번식하기 위한 종족 보존의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은 꽃과 열매, 꽃 피고 열매 피고 이세를 만들기 위한 기본 역할들을 해주는 것들이 다 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식물은 조직계가 발달해서 기관이 되고 완전한 개체가 됩니다.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동물도 온전한 개체. A 개체, B 개체는 너, 나 각각을 말하는 거야. 완전한 성체, 개체, 완전한 성체, 개체. 이게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 차이. 그 얘기를 맨 위에 132쪽에 살짝쿵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오른쪽 위에 보면 생물의 구성 단계 하면서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기관계, 개체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다만 여기서 빠져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식물은 조직계가 있는데 식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계 종류들과, 그쵸? 그 다음에 동물은 조직이 있어, 그지? 근데 아이들 멘트들이 되게 생소할 거야.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내가 유준이에게 부탁하는 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는 이러한 아이들이 있네 라고 하는 걸 써주는 것과, 오케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계에는 이러한 조직계가 있네 라고 하는 걸 거기다 써줘봐. 책에 같은데요. 책에다 쓰면 돼요. 동물은 지금 거기 신경조직, 근육조직, 상피조직까지는 그림에 설명에도 나와 있어. 근데 하나 빠져있지, 결합조직. 그지? 인대, 힘줄, 혈액까지 적어주면 될 것 같고, 결합조직만 하나 추가로. 나머지 식물 비교하면서 나와 있는 설명들 중에 식물의 조직계는 조직계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식물의 조직계 하면서 하나 써주면 좋을 것 같다.